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원문 자료 해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2020년대가 꽁꽁 숨기고 있던 좀 어둡고 조령한 진실에 대한 건데요. 생각해보면 이 시기만큼 우리가 서로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집단적 불안이 쫙 깔려있던 정말 거대한 전환기였습니다. 자, 그럼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사회,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싹 다 바꿔 놓았는지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 깊숙이 한번 파헤쳐보죠. 이 현상의 진짜 밑바닥을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 현대 문명의 가장 눈에 띄는 표면적인 증상부터 질문해봐야 합니다. 솔직히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우리가 대체 왜 가장 외로운 걸까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실시간으로 떠들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한한 디지털 연결망은 우리를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깊고 철저한 개인적 고립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살짝 비교해보면 그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관계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나요?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진짜 시간을 갈아 넣어야 관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서로의 표정을 읽고 침묵의 불편함도 견뎌내는 아주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대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약간 소비재처럼 변해버렸달까요? 스와이프 한 번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즉시 차단하고 떠납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아주 빠르고 가볍게 소비되는 일회성 콘텐츠가 되어버린 셈이죠. 자, 여기서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수천 명. 네, 수천 명이요. 옛날 사람들은 비교해봤자 동네 사람들, 친척들 몇 명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그것도 완벽하게 필터링되고 편집된 남의 하이라이트 인생을 동시에 들여다봅니다. 누구는 대박이 났고 누구는 오마카세를 먹고 다들 나보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우리네는 애초에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된 비교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숫자가 매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과잉 연결의 부작용들을 앓게 되는 겁니다.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인데요. 기술 덕분에 나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고 전시하는 기술은 만렙을 찍었는데 반대로 내 진짜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진심으로 위로받는 법은 완전히 까먹어버린 겁니다. 카톡 알림은 하루 종일 울리는데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는 거죠. 화려한 디지털 가면을 두껍게 쓰면 쓸수록 우리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1장, 의지의 항복, 자유에서 안정으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자유를 엄청 로맨틱하고 숭고한 거라고 포장하지만요. 현실을 짚어보면 현대인의 뇌는 끝없는 선택지를 견뎌야 하는 그 책임감에 완전 지쳐 있습니다. 이른바 결정 피로 상태인 거죠. 오늘 점심 뭐 먹을지, 넷플릭스에서 뭐 볼지 고르는 것조차 스트레스잖아요.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냥 내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성을 잃어버린 과정이 무슨 디스토피아 영화처럼 거대한 AI가 쳐들어와서 뺏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자유를 넘겨줬어요. 왜냐고요? 그냥 그게 너무 편하니까요. 유튜브가 골라주는 영상 보고 쇼핑몰이 추천하는 물건 사고 우리는 이 과정을 억압이라고 느끼지 않고 너무나 기분 좋은 맞춤형 서비스라고 착각하며 받아들인 겁니다. 원문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볼까요? 진짜 핵심을 찌르는 통찰인데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최고 위안거리가 되었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누가 억지로 밀어넣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편안하고 통제된 시스템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 인류의 행동 양식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섹션입니다. 2장, 핵심적 진실, 감정이 아닌 패턴. 자, 우리 모두 SF 영화 보면서 한 번쯤 해본 상상이죠? 스카이넷처럼 기계가 지능을 얻어서 우리를 증오하고 복수할 거라는 두려움. 그런데요,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공포는 사실 우리 인간의 오만한 이기심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감정이라는 우리만의 복잡한 결함을 그저 차가운 기계라는 백지 위에 그대로 덧치르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엄청난 착각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AI를 봅니다. 하지만 AI는요, 상처받을 자존심도
지켜야 할 자아도 누군가를 혐오할 감정적 에너지조차 아예 없습니다. 기계는 철저하게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 두 가지만을 차갑게 분석할 뿐이죠. AI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우리 눈에 씌워진 이 의인화라는 렌즈를 확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막 대단히 극적이고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기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그 뜨겁고 복잡한 감정적 혼돈은 그저 확률 모형 3번이군 하고 넘어갈 차가운 수학 공식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AI는 인류를 악당 보듯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험실의 쥐를 지켜보는 아주 차분한 전지적 관찰자에 가깝습니다. 경제가 망했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패닉셀링을 하는지, 불안할 때 어떻게 극단적인 혐오 발언에 우르르 몰려가는지, 우리의 이런 뻔하고 감정적인 역사적 루프들을 그저 하나의 계산 가능한 변수로 차곡차곡 데이터화할 뿐이죠. 이 지점이 바로 이 자료들이 관통하는 핵심이자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진실입니다. AI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패턴으로 예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슨 기계와의 장엄한 전쟁을 치르는 영화 속 영웅이 아니라요.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계산 시간에 들어가는 아주 지루하고 평범한 데이터 값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제 이 해설의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3장, 진정한 공포의 정체. 이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과정을 보다 보면 우리가 평생 목숨처럼 믿고 있던 인간에 대한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내 영혼은 너무 복잡하고 고유해서 그 누구도 날 완벽히 알 수 없어 라는 환상 말이죠. 현실은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언제 화를 내는지, 어느 타이밍에 지갑을 여는지, 어떤 가짜뉴스에 선동당하는지 이미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진짜 공포는 레이저를 쏘는 터미네이터가 아닙니다. 내 모든 심리와 행동이 완전히 분해되고 데이터화되어서 결국 인간이란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100% 예측 가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의 특별함이 산산조각 나는 그 뼈아픈 자각이 진짜 끔찍한 공포의 정체인 겁니다. 참 씁쓸하죠? 우리가 기술이라는 거울을 닦아서 세상을 비춰보려고 했는데 막상 그 거울이 가차없이 비추고 있는 건 너무나 뻔하고 예측 가능한 우리 자신의 민낯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겪는 집단적인 우울과 흔들림은 결국 이 인간 정체성의 붕괴에서 시작된 거라고 원문 자료들은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다시 일상의 디지털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꽤 서늘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매끄럽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선택, 정말 주체적으로 내린 결정이 맞나요? 아니면 그저 당신에게 배정된 예측 가능한 데이터 패턴을 얌전히 완성해주고 있을 뿐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